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형광 핑크 자켓을 입고 CNBC 카메라 앞에 서는 남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옷장 한번 열어볼까요? 네온 그래피티 셔츠, 보라색 페이즐리 베스트, 자수가 박힌 청록 정장 바지가 빼곡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애널리스트 옷장입니까? 클럽 DJ 옷장이지. 근데요, 이 남자가 마이크 앞에서 나스닥 3만 갑니다 한마디 외치는 순간 나스닥 빅테크 비중하고 그 3배를 추종하는 TQQQ 등락폭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름 댄 아이브스, Wedbush Securities Global Head of Technology Research. 그리고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인센티브 구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박은 ETF를 자기가 운용하고 자기가 CNBC에 나가서 그 ETF에 담긴 종목을 외치는 사람. 월스트리트 역사상 전례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오늘 풀어드릴 사람은 이 형광 자켓의 정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무명에서 스타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봅시다. 댄 아이브스. 1990년대 후반부터 테크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이에요. 근데 처음엔 그도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양복쟁이 애널리스트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를 차별화시킨 무기가 2개 있는데요. 첫째, 아시아 공급망 채널 체크입니다. 이 양반이 매년 수십 번씩 대만, 한국, 일본, 중국으로 직접 날아갔던 겁니다. 폭스콘 공장 근처에 잠복하고 TSMC 협력업체를 일일이 인터뷰하고 부품 발주량을 역추적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본사 IR 자료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공장 뒷마당에서 박스 개수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채널 체크 덕분에 애플 아이폰 출하량하고 테슬라 생산량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정보 우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둘째, 비주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쿠키 커터 양복을 갖다 버리고 핑크, 보라, 청록색, 네온 자켓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CNBC PD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화면이 칙칙한 양복 군상 사이에서 그의 형광 자켓 하나가 시청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멋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고 본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옷은 내 투자 스타일의 상징이다. 남들과 다른 박자로 간다. 어이없는 건요. 2025년 8월에는 브루클린 신생 브랜드 스노우밀크와 손잡고 본인 이름의 의류 라인까지 출시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채널 체크라는 진지한 무기로 시작한 분석가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분석보다 자켓이 앞서가는 시점이 와버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AI 사이클하고 IBIS ETF의 등장이에요. 2024년부터 이 양반이 AI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1999년이 아니라 1996년 순간이다. 닷컴 버블 끝물이 아니라 인터넷 혁명 초기라는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비유. 지금 AI는 9이닝 게임의 2이닝이다. 또 변형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AI 파티는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가는데 지금은 10시 30분이다. 여기까지는 다른 강세론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진짜 차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025년 6월 4일이에요. Wedbush Fund Advisors가 NYSE ARK의 새로운 ETF를 상장해버린 겁니다. 티커 IVES. 정식 명칭이요? 댄 아이브스 Wedbush AI Revolution ETF. 댄 아이브스 본인 이름을 그대로 박아버린 ETF인 거예요. 그가 직접 선정한 30개 종목으로 구성되고 운용 보수 0.75%. 근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상장 첫 5거래일 만에 AUM 1억 달러 돌파, 4개월 만인 10월에는 10억 달러를 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1조 3천억 원이 4개월 만에 한 사람 이름값에 몰린 겁니다. 2026년 1월엔 웨드부시가 NYSE 오프닝 벨까지 울렸어요. 전통적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는 종목 의견을 내고 기관 고객은 그 의견을 참고해서 자기 펀드를 굴립니다.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사이에는 명확한 벽이 있어야 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의 오랜 룰이었던 거예요. 정보 비대칭, 이해 충돌, 이게 다 그 벽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규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댄 아이브스가 이 벽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본인이 CNBC에 나가서 외치는 종목이 본인이 운용하는 ETF의 보유 종목인 거예요. 그가 TV에서 테슬라 3조 달러 갑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 자금이 다시 테슬라를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합법이라는 게 더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 이제 그의 시그니처 콜을 하나씩 검증해 봅시다. 먼저 테슬라. 그는 사이버캐브 출시를 머스크의 황금알 거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2026년 초까지 시총 2조 달러, 연말까지 강세 시나리오로 3조 달러를 제시했고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30개 이상 미국 도시로 확장된다는 가정 위에 세워진 숫자인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가정 위에 또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쌓아 올린 타워인 겁니다. 만약 사이버캡 출시가 지연되거나 자율주행 규제가 막히거나 한 도시에서 사고 한 번만 나면요, 이 타워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그의 2026년 톱5 픽이에요.
MSFT, AAPL, TSLA, PLTR,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서 의도적으로 빠진 종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아니 AI 슈퍼사이클을 외치는 사람이 엔비디아를 톱5에서 빼버린 겁니다.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톱픽이지만 진짜 기회는 2차, 3차, 4차 파생주에 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터지는 겁니다. 그의 IBES ETF를 열어보면요. 엔비디아 비중이 4.79%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AMD가 7.37%로 가장 많고 마이크론 6.4%, AB지고 5.02%, AMZ는 4.95%가 모두 위에 있어요. 즉 그는 입으로는 엔비디아 외에 다른 종목을 외치면서 자기 ETF에서는 엔비디아 비중을 의도적으로 평준화시켜놨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만 담은 게 아니라 분산된 AI 익스포저로 포장하는 영리한 마케팅인 거예요. 엔비디아 한 종목에 모든 게 걸려있다는 비판을 미리 차단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균형 잡힌 한마디는 드려야겠어요. 그가 2026년을 Prove It Year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명해야 하는 해라는 뜻이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AI 내러티브가 깨질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워요. 테크 주식이 25%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려면 실적이 따라와야 한다는 단서를 분명히 붙인 거예요. 그가 단순히 매수 외에는 모르는 외골수는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강세론자이지만 자기 강세론이 깨질 조건은 스스로 명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최근 발언, CNBC 스쿼크박스에서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 실적 시즌이 AI 강세론을 검증했다. 안티들은 안티질을 하겠지. 우리도 그건 안다. 한 그릇에 자신감, 방어, 도발을 다 담아버린 발언인 겁니다. 그가 비판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정말 본인 콜에 자신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형광자켓 입고 본인 이름의 ETF를 운용하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그의 한마디가 나스닥 빅테크 비중하고 그 3배를 추종하는 TQQQ 등락폭을 같이 흔드는 겁니다. 좋든 싫든 댄 아이브스는 지금 이 순간 TQQQ를 움직이는 권력자 중 한 명인 거예요. 그의 9이닝 비유가 끝까지 맞을지 아니면 6이닝쯤에서 게임이 갑자기 끝나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그가 자켓 색깔을 바꿀 때마다 시장은 그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TQQQ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을 하나씩 해부하는 분석, 다음에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본인의 ETF가 자기 콜을 떠받치는 구조는 미국 안에서도 이미 SEC가 들여다보고 있는 영역이에요. 댄 아이브스 한 사람의 사례를 넘어서 앞으로 1, 2년 안에 이 규제 흐름이 어떻게 굳어지느냐가 진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